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방통위 현장, 과방위 현장 저희가 좀 둘러봤고요. 사실 저는 김영남 의원님 오시면 이거 꼭 여쭤보려고 했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 이슈가 저도 어제 저녁에 취재해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막 다양한 이슈가 엮여 있던데 이거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제2의 도이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요건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2의 도이치라는 표현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도이치보다 훨씬 크죠. 도이치는 그냥 진짜 주가 조작의 잡범들이 이렇게 한 거고. 네. 이거는 뭐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주가 상승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023년 5월 14일이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에 멋쟁 해병 단톡방에 뜬금없이 이종호 씨가 내일 3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지. 뭐가 감사해? 예, 저기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개 멋쟁 해병 단톡방이죠. 예. 저 밑에 답글 달린 게 감사합니다예요. 네. 체크하라고 뭘 시키는데 네. 체크해봐라고 시키는데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야 네. 되는데. 예. 그게 이제 5월 15일 월요일 날이 삼부토건 주가가 단기 최저점이었어요. 네. 단기 저점. 예, 예. 주가가 가장 쌌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다음 날인 5월 16일 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이 방한을 해갖고 이른바 영부인 회담을 해요. 그때부터 약간 꿈틀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 같은 거를 발표를 하죠. 네. 그 꿈틀 또 올라가. 그러면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과 관련한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같이 가요. 그렇죠. 팍 뛰죠. 네. 그리고 이제 급기야 폴란드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고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이 국내 언론에 알려진단 말이에요. 네.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1,000원 밑에서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던 주가가 장중에 5,500원을 뚫고 끝난다. 뭐 종가는 5,000원이 넘어서 끝나는데 네. 그러니까 5배 이상을 뛰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 부부가 등장해, 경제부총리가 등장해,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등장해, 그리고 마치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의 규모가 뭐 몇천조가 드는데 그거에 1등 주자로 참여할 대한민국 건설업체가 삼부토건인 것 같이 그렇죠. 쭉 그려진단 말이에요. 기사도 예. 나오고 예. 어디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이거는 도이치모터스하고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 그 예. 액수도 일단 금감원 쪽에서 확인한 액수가 100억인데 100억대. 예. 실제로는 훨씬 그거보다 많죠.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최소한 그러니까 100억부터 출발일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 누구지? 저기 예. 23억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 액수가? 23억?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억. 사이즈가 달라요.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1955년에 그 설립을 했는데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외 사업을 수주한 적이 없는 회사다. 자, 요 대목에서 제가 예. 지금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결국은 돈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그 기획자는 최은순이다. 저는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즉 김건희 처가다. 예, 그리고 목표는 돈이다. 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여러 기획을 해온 것이다. 우리가 들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전부. 네. 근데 요거 딱 보시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거 그 로직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 외교 라인이 바이올린 켜면서 뒷받침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김건희가 등장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 로직이 사실은 돈과 관련된 모든 곳에 이 로직을 적용하면 그냥 맞아 떨어지는. 예.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예요. 예, 로직 공식입니다. 로직. 예, 예. 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조모 회장 있잖아요. 조 예. 회장. 그분과 관련한 르네상스 호텔부터 계속 끊임없이 예. 무대로 등장했다가 그 파지지 않고 다시 사라졌다가 등장했다가 이제 다시 등장할 시점이죠. 예, 조모 회장이 다시 등장할 그러니까 시점이다. 삼부토건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건설 업체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원래 조남욱 회장 일가가 지배주주였죠. 네. 그리고 조남욱 회장은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중매를 섰다고도 알려졌던 뭐 친분이 대단히 두터운 사람이고 그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을 한때 소유했었고 예. 근데 이게 삼부토건이 경영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형제나 친척은 전혀 아닌데 같은 조씨예요. 네. 조성옥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 아들이 조원일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경영권을 넘긴 이후에 그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조남욱 회장 일가에서 조성옥 회장 일가로 경영권이 넘어가는데 네. 이종호라는 사람은 양쪽하고 다 친해요. 이종호 블랙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예. 그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주포 주포. 이종호는 예. 양쪽하고 다 친해요. 김건희 계좌 관리인. 네.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을 넘길 때도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한샘이 뭐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기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뭐 50%를 받았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이면 시가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시가가 주당 10,000원이야. 예. 근데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하고 묶어서 이거 자기 지분을 팔면서 뭐 주당 15,000원에 예. 팔았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요. 경영권을 파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몇 %를 더 받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는데 이건 대단히 한국적이고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기는 네. 합니다만 무슨 뭐 가게에서 네. 뭐 저기 나갈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뭐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길 때 뭐 권리금? 권리금?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현상인데 네. 우리나라는 만연해 있기 때문에 네. 지배주주는 절대로 자기 주식을 장내에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묶어서 팔면 훨씬 더 비싸게 받거든요. 네. 최근에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이 넘어갔는데 거기는 7배 받았어요. 7배. 와. 시세의 7배.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 가격보다 7배를 더 비싸게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경영권을 넘겨받은 조성옥 회장 일가가 쑥 빠져요. 지배주주에서. 네. 그런데 주식 어쨌냐 그러니까 장내 매도했다고 해. 근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왜냐면 장내매도.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데 왜 자기 주식을 장내에서 주식 시장에서 팔면 싸게 파는 건데 그거는. 네, 네.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어요. 뭐 이름도 이상한 회사로 바뀌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일단 이 지점이. 네. 왜 지배주주가 싸게 시장에서 팔어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이거 주식 분산한 거 아니야 미리? 주식 분산. 네.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분산하는 과정 아니었나? 그 과정에서 딴 사람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 내가 얼마 그런 거지. 네. 며칠 몇 시에 내가 얼마 매도 물량 낼 테니까 네가 얼마에 받아. 이게 네.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을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파킹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싸게 줄 수도 있고 싸게 넘길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역할을 부탁하는 거지. 그리고 내 주식도 지배주주가 주식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신고도 네네. 해야 되지만 그 주식 판 게 알려지면 주가가 또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타인 명의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 사람 명의로 파는 거는 드러나질 않잖아요. 예. 일단 최대 주주가 장내에서 자기 주식을 팔았다는 게 약간 말이 안 돼. 장내 근데 매도. 예. 희한하게 이 삼부토건 주가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5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한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은 제가 보기엔 그냥 명의가 확인되는 거. 최대 주주로 확인되는 명의에서 난 시세 차익만 이야기한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엔 장내 매도했다고 하는 주식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추적해야 된다. 네.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예. 일어나지 않는 일이 삼부 토건에서는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다녀오고 나서 원희룡 장관이 다녀오고 나서 어쨌든 거래가 40배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누가 팔았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폭등 시기에 이해관계자들이 팔아서 돈을 엄청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증권거래소에서 이상징후가 이 정도면 이상징후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내부에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알고 있었는데 그냥 놔둔 거죠. 지금까지. 그랬다가 지금 까는 이유. 예, 뭡니까? 궁금하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윤석열 커넥션의 막내 아닙니까? 이복현 이복현이. 검사가. 예. 그럼 요 막내는 중간에 한동훈 네. 있었고 그 한동훈과 친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보는 견지는 예. 우리 이거 다 깔 수 있어.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냥 검찰의 상당수가 소위 정치 검찰의 상당수가 한동훈을 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들은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건희 침묵 중이잖아요. 네. 그쪽은 네, 태도를 못 정했거나 아니면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영화 보고 계신 거예요. 영화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 소위 르네상스 호텔, 그다음에 뭐 조모 회장, 그다음에 과거 무슨 뭐 영부인의 행적을 둘러싼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흔히 이제 치정 혹은 뭐 연애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건 사실 아니건 그건 주가 아니에요. 예, 영화 이렇게 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문제 생기는 부패, 비리, 살인 뭐 이런 모든 행동의 목표는 돈과 치정인데 네. 치정은 돈에 그냥 러브라인으로 깔릴 뿐이라는 거예요. 돈은 굉장히 냉정하게 작동돼요. 예, 그래서 대중의 관심은 끌고 네. 또 그중에 일부 그 스토리라인에서 일부는 러브라인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결국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냉정하게 다 체크하고 있고 네. 결국 제가 계속 김건희와 최은순의 목표는 돈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격의 지점을 보고 있겠죠.